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주차 통속과 융합적 사고입니다. 먼저 6교시에는 액트 9 100%에 가깝거나 기분이 나쁘거나, 이 박재욱 이분은 이제 CG 전문 감독인데요. 이분의 강연을, 이 책에 나온 내용을 강연으로 듣고, 이제 7교시에는 우리가 CG의 영화 효과에 대해서 두 가지 영상을 보면서 과연 그 CG의 어떤 긍정적인 기능과 또 한계,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이지고잉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안을 만들진 않았고, 이분은 박재욱 감독은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AAU라는 아카데미 오브 아트 유니버시티에서 공부해서 이제 블리자드에서 근무하면서 이제 CG 기술을 배우고 거기에 디렉터가 됐는데요. 이분이 이제 강조하는 것은 CG라는 기술도, 컴퓨터 그래픽 기술도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그 학문이나 기술이 융합이 되어서 이루어진다는 걸 강조하고 있죠. 첫째가 자연현상에 대한 측정이 필요하고, 두 번째가 그것을 정확히 파악하는 물리학적 이론의 도출이 필요하고, 세 번째 그것을 수학적인 공식화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수학화해야지 결국 프로그래밍 하기 좋기 때문에. 네 번째, 프로그래밍 또는 스크립팅을 해서 이제 CG로 만드는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아티스트가 구체적인 장면에 이 CG로 만든 그 프로그램을 장면에 적용하는 그런 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자연과학, 물리학, 의학, 수학, 이것이 또 예술적인 그 감각, 이런 것들이 종합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분의 오늘 강연을 한번 들어보기 전에 먼저 이분이 만든 그 신삼국지라는 삼국지 잠깐 간단한 영상을 보고 이분의 강의를 듣겠습니다. 삼국지 전이라는 건데요. 한번 볼까요?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자, 보겠습니다. 어때요? 저는 그렇게 100% 완성도가 아주 높은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정도 만들기도 쉽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강의를 들어보겠습니다. 창의융합 콘서트. 우리 책의 내용이 다 여기 를 가지고 강의를 하는 겁니다. 저는 미국에서 한 12년 동안 영화 시각효과, 그러니까 좀 전에 보셨던 프로메테우스라든지 아니면 아바타라든지, 거기서 보면은 촬영으로 촬영할 수 없는 그런 장면들을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서 또는 특수 촬영을 이용해서 추가적으로 해서
실사처럼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중심적으로 해왔었습니다. 일단 그런 영상들이 무엇인가 그런 걸 제가 준비한 일단 영상을 먼저 보면서 한번 감을 잡고 그리고 나서 그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영상에 보시는 거는 보통 시각효과에서 가장 많이 제작되는 것 중에 하나, 그 백그라운드를 다시 그 원하는 영상으로 갈아치우는 것이죠. Environment Replacement라고 원래 촬영된 캐리비안 해적에 나온 장면인데, 저거 촬영했을 때 그 감독님이 현재 저기 있는 저 산들도 굉장히 멋지긴 하지만 저기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좀 더 드라마틱하게 만들어 나가고 싶다. 좀 더 마추픽추 같은 그런 영상으로 제작하고 싶다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저렇게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저렇게 실사 영상에 일부가 들어간 경우가 있고요. 예. 지금 이 장면 같은 경우는 촬영된 것보다 이제 컴퓨터 그래픽으로 바뀌어진 영역이 훨씬 더 많아진 케이스이죠. 이 제작된 이제 중간 단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앞에 있는 저런 안개 효과 같은 것은 저런 스틸 사진들을 이제 수백 장을 조합해서 만들어 나가게 되고, 그리고 뒤쪽에 있는 저런 절벽이라든지 위에 나무들 같은 경우는 저 나무를 컴퓨터 그래픽으로 한 그루 한 그루 만들어서 저것을 저렇게 조합해서 실사처럼 보여져 나가게 됩니다. 자, 영화에 들어가는 새로운 시각 효과. 지금 저런 장면 같은 경우도 그 전에 표현되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효과를 의뢰를 받아서 제작을 해 나간 것인데, 그런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새로운 효과를 만들 때 단순히 그냥 컴퓨터를 켜고 마야나 3ds 맥스나 그런 것을 가지고 작업을 해 나가면 되는가? 그게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화에 대한 장면을 작업하지만 그 영화에 대한 장면에서 영화 연출을 하는 감독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장면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여야 되는 장면이 내용이 무엇인가를 일단 먼저 파악을 하고 그것을 표현을 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요소가 어떤 요소가 있는가, 그 중에서 현재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나뉘어져 있을 건데 그 중에서 표현할 수 없는 것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저런 순서를 거치게 됩니다. 좀 전에 보시던 그런 내용처럼 자연현상을 먼저 측정을 하고, 그리고 그 자연현상을 측정을 해서 물리학적인 이론을 도출합니다. 저것은 과학자가 해나가는 그런 내용이겠죠. 그 물리학적인 이론을 도출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수학적인 공식을 도출해내고, 그리고 그 수학 공식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해나간다든지 아니면 스크립트를 짜나갑니다. 저거는 이제 전산가 쪽 사람들이 해나가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그 스크립팅이나 프로그래밍으로 새로운 툴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이용을 해서 그것을 이용하면 저런 장면이 나오는가가 아니라 그런 장면을 멋지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겠죠. 실제 촬영한 것보다 더더욱 멋지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 나가는 사람들은 미대 출신으로 그림 백그라운드 있는 사람들이 저런 기술적인 어떤 지식을 같이 가지고 그런 것이 가능한 아티스트에 의해서 실제 영화 장면을 얻어내고 그 실제 영화 장면에 저런 기술들을 같이 섞어서 같이 블렌딩이 되면서도 굉장히 현실보다도 더 멋지면서도 정말 현실과 같은, 그러니까 현실과 같아 보이는 그런 내추럴한 것은 저렇게 과학적인 것이 결과물이고 현실보다 더 멋지게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은 그건 아티스트적인 어떤 측면입니다. 그 두 가지 같이 섞여져야지 여러분들이 좀 전에 보셨던 저런 영화 장면들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장면부터 합니다. 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영화에 들어가는 시각효과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하나는 물이고 하나는 사람 얼굴에 대한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 얼굴에 대한 표현은 대충 비슷하게 만들어서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개나 고양이나 아니면 다른 동물들 같은 경우는 대충 비슷하게 만들면은 잘 만들었다. 영화에 적용시켜도 정말 실사 같다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얼굴, 뭐 브래핏을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CG 캐릭터로 이제 브래핏을 대체한다라고 그냥 얹어놓으면은 사람들이 좀 안 닮았다 정도가 아니고 되게 위화감을 느끼면서 아주 기분 나빠져 보이게 됩니다. 언캐니밸리라고 사람에서부터 캐릭터가 사람에서부터 한 20% 30%좀 가까운 어떤 뽀로 같은 그런 캐릭터 같은 경우는 아주 귀엽게 느껴져요. 한 4, 50%, 5, 60%쯤 돼도 그것저것 볼만합니다. 근데 7, 80%쯤 되면은 그것은 70, 80%쯤 이제 브래핏과 닮은 그런 CG 캐릭터가 나와서 70, 80%쯤 리얼리스틱한 그런 얼굴 표정으로 얼그적거리면서 얼그적거리는 얘기를 해나가게 되면 공포영화가 됩니다. 그때부터 진짜 공포영화예요. 아니면은 공포를 느끼지 않더라도 되게 하드코어한 그런 호러영화가 될 겁니다. 사람에 가깝게 만드는 것이 가깝게 만들면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은 거기에 공포심을 느끼고 거기에서 불쾌감을 느끼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지 않으면은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밀랍 인형 같은 거 보면은 밀랍 인형 밀랍초로 만들었죠. 양초로 만든 거 보면은 아주 멀리서 보면은 정말 사람 같습니다. 적당한 거리에 사진을 찍으면은 진짜 밀랍 인형 만든 뭐 배우하고 같이 찍은 것처럼 보이게 돼요. 클로즈업을 찍으면은 전혀 사람 같지 않습니다. 근데 10년 전만 하더라도 그 컴퓨터 그래픽 기술로 밀랍 인형 정도의 퀄리티도 사실 내기가 어려웠어요. 요즘 많이 발전해 나갔었죠. 그 발전에 있어서 가장 그 괜찮은 논문 중에 하나를 일단 먼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인간의 피부를 표현하기 위해서 연구가 된 것 중에 하나인데, 자, 사람의 피부 표현은 오른쪽에 보시는 저기 병원에 가서 줄 서 기다리고 있을 때 병원 옆에 붙어 있는 딱 그런 그림이죠. 피부과에 가서 보면은 저런 거 많이 있을 겁니다. 자, 사람의 피부는 위에 표피가 있고 아래쪽에 진피층이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의학을 공부를 해야 돼요. 표피는 약 한 0.5mm 정도의 굉장히 얇은 피부이고 진피층보다 훨씬 더 두꺼워지죠. 근데 진피층이 정확히 어느 정도 두께인지, 자, 진피층을 뜯어서 보면 알 수가 있겠죠. 물론 그 진피층 안에는 지금 보신 것처럼 핏줄도 있고 땀샘도 있고 뭐 지방도 좀 있고 여러 가지가 같이 섞여져 있습니다. 자, 피부를 표현해서 렌더링하고 쉐이딩하는 것은 보통 뭐 다른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잘라내서 빛을 비춰서 거기에 있는 것을 측정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알아낼 수 있을 건데, 사람 피부를 표현해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표피와 진피층이 워낙 성질을 달라서 이것을 따로 분리해서 측정을 해봐야지 사람 피부처럼 표현을 할 수 있겠다란 그런 것에 도달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은 영화에 쓰이는 어떤 장면을 위해서 너 한 몸 희생해라. 얼굴 가죽을 표피 진피로 좀 벗겨내마. 뭐 요즘 1700년대 뭐 1800년대 인디언이 있던 그런 시절도 아니고 사람 피부를 함부로 이렇게 벗겨낼 수 없습니다. 뭐 돌아가신 분을 동의를 얻고 벗겨낼 수 있겠지만 이미 시체의 피부를 벗겨내봤자 잘 만들어야 시체처럼 나오지 실사처럼 나오지 않을 거예요. 물론 시체처럼만 나와도 아까 그 80%보다는 좀 더 위쪽이겠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죠. 호러 무비 나온다고 좀비 영화가 나올 겁니다. 자, 그렇다고 살아있는 이제 아주 신선한 사람 피부를 0.5mm 그리고 뭐 몇 mm가 될지 모르는 그 두께로 벗겨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도 측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왼쪽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표면에서는 사람 피부는 표면의 가장 위층에서는 스페큘러, 그러니까 스페큘러 리플렉션이라고 하이라이트가 반사가 되어서 나오고, 그리고 그 외의 나머지 빛은 피부 안으로 빛이 통과되어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이 선크림을 열심히 잘 발라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이죠. 스페큘러 하이라이트로 반사되지 않은 그 외 모든 빛은 다 피부 안에 일단 흡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크림을 열심히 바르지 않으면 저처럼 까맣게 됩니다. 자, 표피층에서 흡수되어서 나온 빛과 진피층에서 흡수되어 나온 빛은 그 빛의 성질이 굉장히 많이 다르고 그 빛이 흡수되어서 나오는 그 폭 자체도 굉장히 많이 다르게 됩니다. 그 표가 왼쪽 아래쪽에 있는 저것이죠.
저것을 이제부터 측정을 해 나가기 위한 단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합니다. 자, 일단 먼저 사람 피부의 전반적인 이제 측정을 하기 위해서 저런 것을 고안했습니다. 어떤 구체 안에 들어가 있는데 구체에 특정한 간격으로 LED 라이트를 넣어서 각 이제 방향별로 사진들을 다 찍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어느 방향에 있을 때 사람 피부가 어떻게 반응하더라, 어느 방향에 있을 때 사람 피부가 어떻게 반응하더라. 일단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이걸로 표피, 지피를 구분할 수는 없겠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중앙에 카메라 옆에 빔 프로젝터를, 지금 저런 화면에 쏘는 저런 빔 프로젝터를 놓습니다. 그래서 사람 얼굴 표면에 초점을 딱 맞춰서 원하는 어떤 영상이나 화면을 사람 얼굴 표면에 프로젝션 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하고, 왼쪽 오른쪽에 캐논 5D 마크 2를 배치를 해놨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렌즈를 하나 붙였는데 폴라라이즈 필터라고 이제 빛이 파장이 이쪽으로 가는 파장과 저쪽으로 가는 파장이 있는데, 폴라라이즈 필터를 걸치면 그 중에 한 가지가 걸러지게 됩니다. 그것을 각기 다른 방향으로 조명과 그리고 카메라에 배치하게 되면 한쪽 방향을 다 걷어낼 수 있게 되죠. 그것을 응용하면은 얼굴에서 나오는 스페큘러 빛 반사, 그러니까 하이라이트만 걷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걷어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표피와 진피층의 흡수된 빛만 따로 분리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자, 다음 장면 넘어가죠. 지금 여기에 대한 거는 요거 설명만 해도 사실 공대생들한테 한 2시간 동안 설명해야 되는 건데, 쫙 다 건너뛰어서 요점만 해나가면은 맨 위쪽에 있는 보시는 게 얼굴의 형태를 얻어내기 위해서 줄을 쫙 꺼서 옆에서 보면 그 외곽 라인이 보이겠죠. 그것으로 형태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리고 중간에 있는 것은 피부의 미세한 어떤 굴곡 움직임을 얻어내기 위해서 여러 방향에서 빛을 쏘아내고, 그것을 인해서 피부의 각 피부의 표면의 방향들을 다 얻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에 스페큘러, 하이라이트를 걷어내는 것이고, 오른쪽 아래쪽이 이제 스캐터링이라고 표피 진피층에서 얻어나오는 그 빛을 조사하기 위한 이제 실험이 되는 것이죠. 저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을 좀 더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면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이 빔 프로젝터로 얼굴 표면에다가 쏜다고 했었죠. 특별한 다른 걸 쏘는 게 아니고 까만색 점을 쏘아 나간 것이었어요. 진피층에서 나온, 그러니까 까만색 점을 가지고 쏘아 나가면은 점 주위에 있는 것은 다 흰색의 빛을 100% 다 받는 것이고, 그게 구 안쪽으로 조금씩 가면서 어두워져 나가게 되겠죠. 그게 진피층 안에 산란 빛이 산란되는 거리에 따라 조금씩 어두워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원안에서 몇 미리 거리까지 산란하는가를 재어보면은 진피층에서 빛이 어디까지 산란하는가를 얻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진피층의 두께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두께에 딱 맞는 크기로 다시 점 크기를 바꾼 다음에 쏘아나가면은 왼쪽에 있는 이미지처럼 보이게 되는데, 얼굴에 까만색 점들이 많이 보이게 되죠. 그 이미지를 굉장히 밝게 하면은 오른쪽처럼 나오게 됩니다. 저것이 진피층에서 새어나는 빛의 색깔이에요. 자, 근데 저거는 진피층과 표피층에서 새어나는 색깔들이 다 합쳐져 있잖아요. 그런데 맨 앞에 그 의학, 그러니까 도면 같은 것을 보면은 표피층은 굉장히 얇고 진피층은 두껍기 때문에 그러니까 검은 닷의 중간에 있는 색깔은 진피층의 색깔, 그리고 가장자리에 있는 색깔은 표피층과 진피층이 섞여져 나온 색깔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두 색깔에서 간단한 뺄셈으로 A에서 B를 빼면은 나머지 차이만 남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표피층의 색깔을 얻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얼굴 피부를 벗기지 않고도요. 자,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이 다음 장면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니까 생각과는 꽤 좀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왼쪽에 보는 저 표피층은 실제 사람의 얼굴 피부를 가지고 측정한 것인데, 뭐 흰색, 회색 그런 것도 아니고 굉장히 푸른 색깔이 실제 사람 피부의 표피층에서 나온 색깔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엔 진피층은 그보다 훨씬 더 붉은 색깔입니다. 저 빛이 저 색깔이 같이 합쳐져야지
사람 피부의 색깔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물론 왼쪽에 있는 것은 이제 투과되는 게 그러니까 길이가 굉장히 짧고 오른쪽은 길이가 굉장히 길게 되는 그것을 같이 조합해서 그러니까 결과를 내야지 이제 원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겠죠. 다음 장면부터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면은 지금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이 실제 사람 얼굴입니다. 그리고 맨 왼쪽에 있는 이미지가 사실 세 이미지 다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맨 왼쪽에 있는 게 약 한 5, 6년 전에 사람을 CG로 만들었을 때 나오는 표현이 저런 것입니다. 저게 사실 왁스와 같은 성질로 나올 때 왼쪽과 같은 이미지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번에 그러니까 저런 측정을 응용해서 발견된 새로운 방식으로 적용한 것이 저기 중간에 보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왼쪽에 있는 이미지와 중간에 있는 이미지는 큰 차이가 안 나요. 아주 미세한 차이입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 미세한 차이를 넘지 못하면은 호러 영화가 된다고요. 자, 그러면 그 미세한 차이를 조금 더 이제 넘기고 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그 결과를 적용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 장면. 그 적용 사례가 요 다음입니다. 자, 앞에서부터 다시 이제 쭉 한번 서머리를 하자면은 자, 맨 처음에 의학적인 접근을 먼저 하고 자, 그 의사들에게 표피와 진피층에 대한 어떤 그런 설명을 먼저 듣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어떤 물리학적인 그런 측정을 해나가고 그 물리학적인 과학적인 이제 관찰을 한 것을 토대로 어떤 이론을 쌓아나가고 그 이론에 대한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 결과물이 나온 것을 가지고 실제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수학적인 식을 도출해야 된다고 했었죠. 지금 저기 보시는 것이 이제 복잡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표면에서 벡터 n 그리고 사람 시야에서 보는 벡터 i와 그 포지션에 따른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식으로 이제 식을 도출해낼 것인가에 대한 일종의 지도 같은 것입니다. 저것을 가지고 그 수학식을 만들어내고 그 수학식을 가지고 새로운 랜덤앤 쉐이더를 개발해서 그 쉐이더를 적용시켜서 영화에 적용시켜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게 적용된 것을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보시는 것이 실제 촬영한 것이 아니라 좀 전에 보신 그 결과물에 의해서 정말 사람 피부 같은 것을 제대로 표현한 첫 번째 영화입니다. 사실 저 영화는 SF 영화도 아니고 판타지 드라마 영화인 셈인데 그냥 잔잔히 흘러가는 저 스토리의 뒷배경에는 현존하는 가장 최신의 테크닉과 그런 물리학적인 새로운 발견들이 다 같이 합쳐져서 SF 영화를 만든 것이 아니라 휴먼 드라마를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different than anybody I've ever met. There were many changes. Some you could see, some you couldn't. Hair had started growing in all sorts of places, along with other things. I felt pretty good, considering. You've been on this earth however many years, and you've never had a woman. Thank you. No, thank you. Have a nice night. Will you be here tomorrow? Have a nice Sunday. Lean the little bit, your hand. That painful. I was born with some form of disease. What kind of disease? I was born old. I'm sorry. No need to be. There's nothing wrong with old age. I enjoy talking to you. I enjoy drinking with you. Would you mind if time to time I stop by and say hello? Anytime. Good night, Mr. Ross. Good night, Mr. I don't know how it's possible, but you seem to have more fire. What if I told you that I wasn't getting older? I was getting younger than everybody else. Well, I feel sorry for you. After see everybody you love die before you do, it's an awful responsibility. I never thought about life or death that way before. 예, 다음 장면부터입니다. 자, 저렇게 영화에 들어가는 시각 효과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제 시각 효과가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여러 분야의 여러 아이디어들이 다 같이 모여서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지금 소개시켜드릴 것 외에도 그러니까 그 컨셉이나 페인팅으로 잘 해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실제 모델 같은 거를 이제 차락으로 잘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외에도 다른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그런 장면들을 만들어 나가게 된 것이죠. 자, 그렇게 영화 기술이 만나게 돼서 영화의 표현이 좀 한층 더 확장되어 나가는 그런 것이 이제는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접목되어서 좋은 사례들이 있고 좋지 않은 사례들이 있는데, 일단 기술이 접목되어서 그다지 좋지 않은 그런 결과가 나온 그런 사례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면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스피드 레이서입니다. 워셰스키 형제가 만든 영화이죠. 그 감독들이 그 이전에 만든 영화가 매트릭스예요. 볼륨 조금만 낮춰주겠어요?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사실 매트릭스 전 2편, 3편이 훨씬 화려하긴 하지만 매트릭스 1편 같은 경우는 현재 사람들이 느끼는 현실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을 던져주고 굉장히 철학적으로도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는 그런 영화였었는데, 그래서 매트릭스 시리즈가 끝나고 난 후에 이걸 만든다고 할 때도 저는 굉장히 많은 어떤 기대를 했었어요. 근데 실제 나온 영화들 같은 경우, 실제 이제 이게 개봉되었을 때는 그냥 어린이 영화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냥 어린이 영화를 재밌게 만들 수도 있어요. 제가 좋아하던 로버트 로드리게스 감독 같은 경우도 저도 참여했었던 스파이키즈 같은 그런 영화도 작업을 했었고 했었는데, 요는 이 스피드 레이서 같은 경우는 매트릭스 이상의 버젯을 쏟아부었습니다. 멘탈레이라는 렌더러로 어디까지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예를 들어서 차에서 주인공이 앉아있어서 뭔가 상념에 빠져있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차 위에 뚜껑은 닫혀져 있고 비가 막 쏟아져 내립니다. 그 비가 쏟아져 내려서 유리를 타고 빗물이 막 흘러내려요. 자, 그런 장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차를 그냥 목으로 만들고 사람 그 안에 있고 물을 뿌려갖고 찍어야 될 건데, 이것도 CG로 만들어 나가봐야지 라고 해서 그 빗물을 흘러내리는 그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거기다가 쏟아부어 나갔어요. 그런 식으로 기술로 이런 것도 표현을 할 수 있을 거야. CG로 표현을 해나가 보자. 그러니까 기술을 보여주기 위해서 연출이 따라 나가게 되었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제작비를 낭비하게 되고, 그러면서 기술을 보여주는 게 우선이다 보니까 연출과 내용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게 된 것이에요. 완전히 기술이 발목 잡혀버려서, 그 기술이라고 하는 것도 아주 대단한 기술도 아닌데 거기에 발목 잡혀버려서 전체 영화를 아주 크게 망쳐버리고, 그 후에 워셔스키 형제가 큰 영화를 했다는 얘기를 제가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런 사례가 저 한국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좀 논란이 많이 있을 수 있어서, 이 영화가 나왔을 때 제가 한국에 잠깐 들어왔을 때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 아무런 답을 할 수 없었던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워낙 까딱하면 물매 맞을 수 있는 그런 영화인데 지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틀어주시겠어요? 자, 이 영화는 한국의 기와집과 한복이 나옵니다. 그런데 모든 대사가 다 영어예요. 모든 내용이 다 영어고 주인공도 외국인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외국 헐리우드 영화일까요? 아니요, 이 영화는 한국에서는 무지막지한 흥행을 했었지만 정작 헐리우드에서는 사람들이 거의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이건 한국 영화일까요? 사실 그것도 아닙니다. 자, 이건 완전 정말 그 기술로, 그러니까 영국 아트 무비에서 그동안 뒤집어 쓰고만 뭔가를 해나가다가 컴퓨터 그래픽을 도입해서 이제 뭔가 보여주자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스토리를 짜나가다 보니까 영화 보는 장면들이 너무너무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지금 보신 것은 고지라, 그러니까 미국 영화 가질라의 장면과 똑같은 장면이 나오게 됐었고, 그리고 또 어떤 장면은 영화 킹콩에 있는 것과 똑같은 장면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장면은 영화 스타워즈 에피소드 1에 있는 것과 똑같은 앵글에 거의 똑같은 캐릭터의 똑같은 장면들로 채워져 있는, 그러니까 출처불명의 그런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기술을 목적으로 하고 그것에 맞춰서 연출이 따라가려고 해나가면은 사실 제휴된 기술도 아니고 기술로도 보여지기 어렵고, 그 기술이라고 한 것은 그 연출과 같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연출자가 의도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장 잘 살려줬을 때 그 기술도 빛이 나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된 전형적인 사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 비주얼 이펙트에서 여러 단계 중에서 라이팅 렌더링이라고 굉장히 테크니컬한 분야가 있어요. 자, 라이팅 렌더링이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보셨던 데이비 존스 같은 그런 크리처의 라이팅 렌더링을 멋지게 해서 그런 크리처를 정말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굉장히 멋진 질감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작업을 한 사람을 모셔놓고, 예를 들어서 공을 하나 딱 띄워놓고 라이팅을 멋지게 해주세요. 아무리 라이팅을 멋지게 해도 결과물은 공일 뿐입니다. 그 영화 자체, 영화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바가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은 거기에 어떤 종류의 기술이 들어가든 아무리 많은 돈을 쏟아붓든 그것은 그냥 의미 없는 돈 낭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심영래 감독의 자, 그러면 디워였죠. 그것을 반대로 영화와 기술이 접목되어서 되게 특이한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다든지 아니면은 굉장히 잘 조합한 그런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부터 합니다. 이건 제가 참여했던 영화 중에 신시티입니다. 프랭크 밀러의 그래픽 노블을 그대로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이 프랭크 밀러의 신시티 그래픽 노블을 장면 한 개, 컷 한 개마저도 그 컷을 그대로 영상으로 다 담았어요. 그 컷에서 흑백으로 굉장히 먹으로 새카맣게 퍽퍽 그려나간 거는 실제로 찍었을 때도 새카맣게 다
만들어 나갔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지금 보기에는 그냥 흑백 영화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컴퓨터 그래픽으로 완전히 갖다 발라놓은 영화예요. 사람을 제외한 그 모든 것이 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다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했냐면은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프랭크 밀러의 작품의 그 분위기를 살려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실제로 찍지 않고 저것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재구성해서 필요한 부분만 밝게 만들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선택적으로 새카맣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흑백 영화의 중간 톤이 거의 별로 존재하지 않는 아주 컨트라스트가 강한 아주 하얗거나 아주 새카만 것을 가지고 정말 그래픽 노블 같은 그런 장면으로 만들기 위해서 컴퓨터 그래픽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근데 사실 저거는 기술적인 것으로 뭔가 보는 것보다 저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된 것이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영화적인 장르를 개척하고 새로운 스타일과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낸 시초적인 작품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대놓고 이게 기술이고 우리도 헐리우드처럼 할 수 있다 뭐 그런 것을 기획으로 한 것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어떤 장르를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표현 방식을 만들기 위해서 기술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접목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